이번에는 실험 데이터를 선형적으로 모사할 수 있도록 모델링하는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중 변수로 이루어진 실험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실험하다 보면 전압, 전류, 그리고 온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 다중 변수들이 있을 때 우리 최종적으로 원하는 성능 지수 같은 것들이 어떻게 의존하는가 라는 것들을 우리 가끔 보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알려진 데이터셋을 가지고 제가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이 다양한 실험 변수로 주어진 데이터 예입니다. 자, 왼쪽 그림에 나타나 있는 이걸 보면 frequency, angle, attack, chord length, fs, v, velox, 되어 있는 SSDT 요까지가 어떤 그 풍동시 나사에서 비행기 날개에 바람을 불어 넣었을 때 그 와류 실험에 관한 그런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변수가 종속 변수가 SSP라는 이 값이고요. 그리고 이 독립 변수는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다섯 가지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사에서 공개한 풍동실에서 비행기 날개에 생기는 와류 실험 데이터셋이 조건이 다섯 개의 조건으로부터 마지막 SSP라는 지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 비행기 어떤 날개 풍동 그런 성능을 설계하는데 쓰고자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다섯 가지 변수에 대해서 각각 어떤 값이 주어질 때 과연 이 최종 SSP 값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값을 낼 것이냐 라는 것이 예측되는 것이 중요한 이러한 상황이 여러분 실험에 있어서도 연구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실험 파라미터가 있고 그 실험 파라미터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최종 지수 종속 변수가 어떻게 의존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현장에서 이 독립 변수 값만 보고 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사에서 이 공개한 다섯 개의 독립 변수와 그리고 한 개의 종속 변수를 가지는 이 관계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고자 했을 때 종속 변수는 SSP이고 독립 변수는 다섯 개면 우리 식을 생각할 때 우리가 종속 변수라는 것을 y는 베타 0부터 베타 1에 x1에 베타 2에 x2에 이렇게 해서 베타 0, 베타 1, 베타 2라는 개수를 잘 결정을 하면 요 다섯 개의 종속 독립 변수가 각각 x1, x2, x3, x4, x5로 들어가고 그때 6개의 변수, 매개 변수인 베타 0부터 베타 5까지 값을 잘 정의하면 그 다음에 x1부터 x5가 딱 들어가면 이 y 값이 그대로 예측될 거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는 어디까지나 선형 변수 모델인 거죠. 예를 들어서 x1이 2배로 증가하면 y는 이 베타 1의 개수에 의해서 이 2배의 증가분에 따라서 베타 1의 증가분에 곱해진 이 베타 1의 x1의 변화율에다가 한 것이 y의 변화율이다 라는 것이 선형 변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다변수 데이터셋에서 처음에 생각하는 관계가 그러면 이 베타 0부터 베타 5까지 이런 다변수가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 실험 변수를 가장 잘 설명할 것인가 라고 그랬을 때 아무래도 에러가 이런 예측한 모델하고 그리고 실제 데이터가 에러가 적은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델 베타 0부터 베타 5까지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걸 이제 한번 연습 리니어 리그레이션으로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실험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가장 맞는 거를 찾는 거를 생각해 보면요. 제가 둘째 시간에 그 트랜지스터의 어떤 피팅하는 그런 철학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방법을 우리가 최소 제곱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실험 데이터와 예측 모델의 차이의 제곱의 합이 가장 최소화되도록 하는 예측 모델의 매개 변수를 우리가 최소 모델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yi는 우리가 종속 변수, 실험 데이터를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f, xi, 베타는 요거는 모델일 것입니다. 그래서 실험 데이터와 선형 예측 모델의 차이의 제곱을 전체 실험 데이터에 대해서 다 더한 거를 이제 최소화해 주는 거를 우리가 최소 자승법 혹은 최소 제법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방금 얘기했던 yi의 우리 모델이 예측한 f의 xi의 요걸 차이를 이제 제곱한 거를 전체를 다 더했을 때 얘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 하는 것이 이 fx를 다음에 모델을 예측하기 위해서 실험 조건이 주어져 있다면 모델 값을 예측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전통적인 방법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왜 제곱이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일단은 우리가 루트 민 스퀘어라는 얘기도 하죠. 그죠? 루트 민 스퀘어라 하는데 우리가 이제 RMS 값이다 라는 이제 우리가 V의 RMS 값이다 할 때 이제 어떤 제곱의 평균이다. 그래서 분산을 계산할 때에도 그 표본값에다 평균을 빼어서 제곱을 다 한 것이 이제 분산이라 그랬죠. 그 정의를 생각해보면 이 제곱이 이제 부호를 이제 계속 플러스로 유지하면서 현재 에러가 중심에서 벗어나는 그 정도로 정의한 값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걸 하나의 로스 어떤 정보의 예측하고자 하는 값과 그리고 예측 모델의 사이에 이 값으로 정의되어 있는 어떤 하나의 로스라고 생각했을 때 이름을 로스라 어떤 부족함 요것의 정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제 해보는 문제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간단한 그냥 제가 자세히 풀진 않을 거고요. 우리가 fx를 1차 개수로 생각했을 때 이거를 생각하면 ax i 플러스 b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모델이 한 개일 때는 독립변수가 한 개일 때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두 개일 때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 아까 쓴 것처럼 fxi를 이제 베타 0에 플러스 베타 1에 x1에 i 그 다음에 베타 2에 x2에 i 변수가 2 혹은 1 이렇게 변수에 따라서 쭉 이렇게 실험 데이터 개수만큼 i로 인덱싱이 될 수 있는 식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생각을 하는 것은 그러면 얘가 로스 펑션을 저기를 하는데 전체 실험 데이터에 대해서 yi의 마이너스의 a의 x의 i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다. 자,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보면요.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건 제곱 해버리면 여러분들 이제 그냥 제가 그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yi의 제곱이다. 그 다음에 a 제곱에 xi의 제곱이다. 플러스의 b 제곱에 이제 마이너스의 2배에 이렇게 곱하면 a의 xi의 yi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b의 yi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ab의 xi에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이제 최소화 되기 위해서 실험 데이터가 셋이 xi와 yi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요. 지금 여기서는 요거의 제곱, 요거의 제곱, 요거의 제곱, 요걸 곱을한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곱을한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곱을한 거, 이렇게 했는데요. 가만히 보면요. 요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B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A에 대한 어떤 변화 A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L이 변할 거다.
로스가 왔다 갔다 할 거다. 다음 B의 기준으로 해서 로스가 왔다 갔다 할 거다. 라는 거를 우리가 보면요. 결국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제곱이니까 여러분 그 예전에 고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포물선 이건 이제 y는 y는 예를 들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으면 이거는 포물선이죠. 포물선이고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2a분의 b 해서 이게 그 포물선의 요 극대 극소되는 요 지점이 여기에 그 최소가 되는 지점 마이너스 2a분의 b였는데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포물선을 그려서 그리기도 했었고 미분을 배웠을 때는 여기가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다. 그렇게 해서 2a x 플러스 b 해서 요 x가 최소되는 점이 이 미분한 거 y''이 0이 되는 지점을 생각해서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다. 이렇게 하기도 했었고 그전에는 미분을 안 배웠을 때는 얘를 가지고 포물선을 이제 제곱 형태로 나눠 가지고 마이너스 2a분의 b가 최소가 되는 그런 포물선 혹은 최대가 되는 그런 포물선이다. 라는 걸 배웠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이제 이 A에 대해서 미분한 것에 대해 0이 되는 지점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바로 차용을 해서,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 로스 펑션을 이제 요 최소화 되기 위해서 제곱이 최소가 되는 최소 제곱법에 있어서 A에 대한 2차식, 그다음 B에 대한 2차식이 있는데 각각을 봤을 때 이 A 입장에서는 나머지가 어떤 상수가 되는 거고 B 입장에서도 나머지가 상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라운드 편미분, 라운드 로스 펑션을 0이 되고 라운드 A, B의 라운드 L이 0이 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때 A와 B 값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이 변수 A와 B가 될 거다. 라는 겁니다.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그 값을 보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때, A에 대해서, B에 대해서 요거를 이제 각각 요 로스 펑션을 미분한 거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에선가 눈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L이라는 값이 있을 때, 함수였을 때 A와 B라는 이 우리가 원하는 모델의 변수로 미분한 것이 0이다. 라는 걸 생각해보면 이것은 그레디언트의 L이 이제 여기서 A하고 B에서 얘가 0이 되는 지점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그레디언트 값이 0이 되는 위치. 그럼 L 값이 어떤 로스 펑션을 그랬을 때 여러분 지난 시간에 로스 펑션 이렇게 등고선으로 이제 스칼라량으로 주어져 있을 때 L은 1이고 L은 2이고 L은 3이다 그러면 그레디언트라는 것은 이 값에 이렇게 탄젠셜 했을 때 수직으로 요 방향이 그레디언트라고 그랬었습니다. 가장 빨리 증가하는 방향. 결국 요 방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되는 요 AB 값을 구하면 결국 이 최소 자승법에서 얘기하는 그런 최소값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그 생각해보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해서 우리가 이 값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5개 변수니까 이게 베타 0, 여기서 베타 0, 베타 1, 베타 2, 베타 3, 베타 4, 베타 5까지 이 변수를 x1, x2, x3, x4, x5 하고 그 다음에 SSP Y로 주어져 있는 그런 문제를 푸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똑같이 이 UCI 데이터를 들어보면요. UC 얼파인의 데이터를 보면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데이터 타입, 데이터 머신러닝 되어 있는데요. 이 클래시피케이션부터 리그레이션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방금 풍동 실험에 관계되는 그런 데이터셋을 하나 보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그 데이터 와류 데이터셋 요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되는 것을 다운로드 받기 바랍니다. 그러면 데이터셋 자체가 멀티베리에이트고 되어 있고 다음에 인스턴스가 1503개가 되어 있고 어떤 물리적인 그런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다운로드 형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셋이 있을 텐데, 요거를 다운로드 받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요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자, 요거를 이제 딱 떼어서, 요 데이터셋을 이제 놔두고요. 데이터셋을, 다운로드 받는데, 방금 요 링크에 따라서 받아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걸 따라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한 판다스라는 이제, 그, 모듈을 이용해서 임포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짝 데이터를 읽어보겠습니다. ASN 데이터는 이제 판다스의 read CSV, 여러분 다운로드 받으면 CSV로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저는 뒤에 저는 다운로드 받은 곳이 여기입니다. sent, self, noise 데이터. 자, 이렇게 받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다운로드 해볼까요, 한번? 자, 해보면, 일단, 방금 다운로드 본 데이터를 쭉, 읽어드립니다. 읽어드리고, 데이터가 어떻게 되나 살짝 볼까요? ASN 데이터 헤드. 자, 여기 보니까, 지금 문제가, 여기 처음에 800, T0, T0 0.38, 뭐 보니까, 요거는 아마 탭이겠죠, 그죠? 요 탭으로, 하나씩 떨어져 있고, 처음 타이틀이 없습니다. 타이틀이 있어야겠구나, 생각을 해보고요. 요, AN 데이터를 해서, 이제, 요거를,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한번 다르게 읽어볼게요. 한번. 딜리미트를, 화이트 스페이스. 중간에 스페이스 있을 때, 이렇게 해서, 다시 그러면, 이제 여기 읽혀졌습니다. 그래서 800, 0 되는데, 네임이 없죠. 그죠? 칼럼 네임이 없어서, 칼럼 네임을 설정해야겠구나. 그래서 처음에, frequency. 이고요. 그 다음에, 이 풍동시에서 바람이 치는 각도. 그 다음에, 비행기 날개의, 길이. 그 다음에, PSV. 전 요거는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SSDT. 요까지가, 독립변수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값이 SSP에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 어레이로 이렇게 쫙 주어졌죠. 그죠?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names, 칼럼 네임을 ASN names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처음부터 데이터가 제대로 다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좀 주어지면 데이터를, 프리퀀시는 800에서 한 2000 정도 되고, 앵클 어택트는 아마 0도에서 360도든 그래 주어지겠죠. 코드 랭스가 이렇게 길이 주어져 있고, 요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SSD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서 관심을 가지는 SSP 값이 이렇게 첫 5개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데이터의 테일, 제일 마지막 데이터가 보면, 이게 프리퀀시 800부터 있었는데 2500, 6300 이렇게 소리 어떤 주파수인 걸로 생각됩니다. 이 각도가 이제 그렇게 주어져 있고 코드 랭스에서 SSP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전체 값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거를 이제 ASN 데이터가 있는데요. 요거에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정보를 보고 싶어서 이제 여기 인포 해보니까요. 1500 3개의 데이터가 있고 이제 인덱스는 0부터 1502겠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총 6개의 컬럼이고 우리 컬럼에는 0부터 5까지 이제 frequency, angular attack, code length, fs flex 되는데 여기 데이터 타입이 여기서 보면 인티저 형태고 float 형태 이제 그 다음에 여기도 float 형태 이런 값으로 주어져서 전체 데이터 타입이 이제 플로팅 실수형이 이제 5개의 컬럼이고 그 다음에 인티저형이 64다 한 개다
할 수 있고 전체 메모리가 ASN 데이터 70.6KB 쓰이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제 살짝 이제 보고 싶은 거는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돼 있을까 이렇게 보면요. ASN 데이터를 한번 describe 해보고 describe info하고 describe 좀 다른데요. describe도 해보면 이 데이터에 대한 값이 나옵니다. frequency는 이제 1500 다 30 데이터 3개고 이게 평균이 2886이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3152이고 그러니까 표준 편차요. 그 다음에 최소값이 200이고 25% 하위 20 밑에서 25%가 800이고 중간값이 민값이 이제 메디안 값이 1600이고 그 다음에 75%가 4000 값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최대치가 2만이다. 이렇게 해서 보면 각 칼럼에 대해서 평균, 표준 편차, 그리고 최소값, 최대값, 하위 25%, 그 다음에 중간값, 그 다음에 상위 25%, 하위부터 75% 되는 값에 대한 범위를 쭉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럼에 이렇게 값이 쭉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해보면 이거를 이제 기본적인 어떤 통계적인 그런 여기까지 통계적인 부분이죠. 통계를 하고 요거를 이제 조금 요 칼럼 부분을 이제 제가 행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옮겨서요. 요 베이직 스태티스틱스 요 데이터를 이제 트랜스포즈를 하겠습니다. 트랜스포즈를 하고 보면요. 그래서 다시 하게 되면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게 이 행이 frequency, angle attack, code length 이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count, mean, standard deviation 이거를 보기 좀 편하게 mean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standard deviation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거를 지금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로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이제 통계에서 이제 리스트 스퀘어를 최소화하는 모듈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통계 모델, 통계나 기계학습 모델이나 이게 서로 상응하는 게 많고 이제 ordinary list square라는 함수를 통계 모델 포뮬러 가운데 이제 API로 주어져 있는 ordinary list square라는 요거를 써서 모델을 순수 통계적인 모델입니다. OLS에서 표현을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서 종속 변수가 SSP였습니다. SSP이고 그 다음에 SSP를 뭐로 얘기하냐면 이거는 R 프로그램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지금 SSP의 물결 무늬에서 frequency, angle, attack, attack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변수가 code length이고 SV 요것이고 SSDT 여기에 베타 1, 베타 2, 베타 3, 베타 4, 베타 5 플러스 베타 0를 한 식을 표현할 때 종속 변수 y in 변수를 계산하고자 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우리가 무슨 데이터를 넣냐면 ASN 데이터를 넣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fit해라. 그러니까 요 ordinary 일반 리스트 최소 자승이 최소화되는 모델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앞 순서대로 이런 개수 같은 것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행하고 그다음 모델에 대해서 좀 요약해달라 이렇게 해서 모델 서머리를 하게 되면 요 피팅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딱 하면 실행을 시키면요. 뭐가 no module name 스타트 모델 S가 빠졌네. S 자, 빠지면 여기 실행시켰을 때 이제 모델 서머리가 이제 또 뭐가 에러가 떴네. 코드 랭스가 not defined. 코드 랭스가 없었나요? 코드 랭스
코드 랭스 있는데, 코드 랭스, 코드 랭스. 똑같은데? 잠깐만요. 코드 랭스가 앵글라텍 코드 랭스 서머리. ASN 데이터 앵글라텍.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한번 앵글라텍 프리퀀시 앵글라텍. 그래서 다시 돌려볼게요. 한번. 나왔네요. 제가 뭘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ordinary list square regression을 한 게 이제 보면 이제 dependent variable이 SSP다. 그리고 R squared는 이제 선형 정도가 이 상관계수가 0.516 정도로 아주 높은 편은 아니죠, 그죠? 1에 가깝지 않고 모델은 리스트 스퀘어를 최소로 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이 1503개에 대해서 개수가 인터셉트는 베타 제로인 거죠. 베타 제로 값이 132이고 프리퀀시고 앵글 어택 이렇게 되어서 마이너스 35 되어서 0.099 마이너스 147 3.005 이렇게 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걸 쓰니까 요 통계적 모델에 따라서 리스트 스퀘어를 주는 그런 개수를 우리가 이렇게 각각 정의할 수 있구나. 그 다음부터는 요 모델에 따라서 우리가 대략적으로라도 예측할 수 있겠죠. 단 이 식 자체가 선형적으로 주어져 있는 식이다. 식인 경우에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 변수를 이제 된 거를 한번 이제 보면요. 모델 여기 보면 리설스의 파라메터 이렇게 되면 여기 값이 이렇게 1.32 곱하기 10에 이성되어 있는 여기 바로 인터셉트 베타 제로인 값인 거죠. 그리고 0.0013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개수가 1.2822에서 10-3성에서 되게 자세하게 주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통계 모델에 따라서 계산한 걸 봤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게 하나를 짚고 싶은 게 있는데요. 변수사의 값 크기가 이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프리퀀시는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앵글 코드 랭스 값이 작다 보니까 물론 이 베타 제로 베타 1을 가지고 전체의 값이 의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만 값 자체가 크게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게 과연 선형으로 할 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스케일링을 이제 해서 최대 최소로 이제 스케일링을 해서 이제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스케일링이라는 관점에서 이거를 베타 0, 베타 1, 베타 2 이렇게 식을 xi 값을 이제 최대 최소 혹은 표준화 우리가 정규 분포를 가정했을 때 평균을 빼앗아 표준 나눠주는 표준 점수라 표현하는 그런 스케일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 리니어 리그레이션 한 거를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많이 쓰는 scikit-learn, sklearn으로 되는 걸로 똑같이 한번 풀어보면요. 요거를 이제 from scikit-learn의 전처리 프로세싱 파트에 임포트에 미니멈, 맥시멈, 스케일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모듈을 읽어드려서 여기 이제 우리가 변수 프로그래밍 할 때 항상 이제 형을 지정해주는 그 오브젝트를 지정해주는 객체를 하나 지정해주는 것처럼 이 형태를 미니멈, 맥시멈, 스케일러라는 걸 변수를 정의하고 여기에 이제 데이터를 피팅을 하는 거죠. 피팅을 데이터를 해서 이 데이터를 스케일러 이제 이거를 피팅을 이제 해보는데요. 피팅 보면 스케일러 오브젝트에 이제 이걸 fit asn
데이터 위에 ASN 데이터였었죠, 그죠? 이걸 이제 보면 이렇게 스케일 바꿔주는 작업을 이 안에 ASN 데이터라는 걸 넣어주면 얘가 해줍니다. 스케일러 오브젝트가 스케일러 빠졌네. 스케일러가 빠졌네요. 제가 맥 스케일러 이름 지으면서 다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럼 ASN 데이터가 이제 스케일링 된 거를 이제 한번 보고 싶은 거거든요. 스케일드 된 거는 스케일러 오브젝트의 fit transform 해서 이제 ASN 데이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ASN 데이터가 피팅된 식을 따라서 여기 모델을 피팅하는 거거든요. 모델을 미니멈 맥시멈 피트 돼 있으면 얘를 월 데이터를 이제 요 스케일러 오브젝트라는 속에 요 계산이 되어 있는 변수에 따라서 요 스케일을 돌립니다. 보내고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살짝 보면요. ASN 데이터 스케일드 한번 볼까요? 한번 보면 이렇게 어레이로 쭉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쭉 바뀌어서 1개, 2개, 3개, 4개, 5, 6개 되어 있으니 보니까 이것이 지금 0과 1 사이로 싹 바뀌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컬럼이 frequency, angle attack 이런 식으로 쭉 값이 되어 있으니까 얘를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서 이제 하는 것이 보기가 이제 데이터 후에 처리하기 편하니까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에 이 방금 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는 어레이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데이터 스케일드 해서 columns 해서 아까 ASN names로 이렇게 해버리면 요 2차원 어레이에 대해서 각각 컬럼 이름이 아까 frequency angle tag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SN 데이터 스케일드를 이제 판다스 형태로 데스 헤드를 해보면 아까 똑같이 이런 데이터 프레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이점은 위에서는 앵글 요 값들이 1500, 그러니까 2500, 3150, 800, 10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1502까지 그대로 이런 보면 이렇게 미니멈과 맥시멈 사이에 최대 최소 사이에 스케일된 값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식으로 잠깐 쓰면 이게 스케일된 걸 보면 미니멈 맥시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최대치가 x 맥시멈이고 최소치 x 미니멈이면 요거를 전체 x 맥시멈 마이너스 x 미니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 x 값이다. 그럼 이것은 x 미니멈으로 나눠서 얘를 비율로 해보면 0과 1 사이가 되겠죠. 1 사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스케일된 값이 이제 전체를 보면 이 x 값이 크든 작든 1000이든 0.1이든 각각 미니멈과 맥시멈 사이에서 이제 0과 1 사이에서 정의되는 값으로 정의할 수 있으니까 어떠한 변수라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이제 아까처럼 describe를 한다 그러면 summary 그래서 이제 ASN 데이터 스케일된 거 스케일드를 describe 아까 했었죠, 그죠? 이렇게 하면 또 그냥 보기는 좀 그래서 이거를 summary에서 이제 요 전치를 시켜서 트랜스포즈를 시켜서 이제 summary를 좀 보고 싶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frequency transpose scaled summary에 transpose 돼 있으니까 보면 이 frequency는 미니 0.1356766이고 angle attack은 0.305099고 보면 요 값이 많이 비슷해졌죠, 그죠? 많이 비슷해지고 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0.15921, 0.266 이렇게 정의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니멈이고 25% 미니멈 다 0이네요, 그죠? 왜냐면 x 미니멈 넣어주면 노멀라이즈 된 것이 0이니까. 그래서 25%, 50%, 75% 맥시멈은 1이고 그냥 요 값들이 눈에 확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요거를 이제 그림을 표현하고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매트 플랫
SIB의 타입, 우리 잘 쓰는 거죠. SPLT. 그래서 요거를 제가 박스플랫으로 박스플랫 하나 정의하는데요. ASM 데이터 데이터 스케일드 가지고 박스플랫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런 점이 좋거든요. 프레임 박스플랫에 컬럼을 이제 ASM names 이제 이 컬럼에 따라서 박스플랫으로 해서 이거를 show 자 해서 이걸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딱 보면 요 데이터 카운트 미니멈 mean 스탠다드 요거 그림이 쫙 나옵니다. 그럼 프리퀀시는 여기 보면 여러분 보면 평균이 지금 평균 요 그림에서 이제 주어짐을 알 수 있는데요. 이제 맥시멈과 미니멈 얘기할 때 요 박스 플러스 표현되면 이제 미니멈과 맥시멈 그리고 여기서 보면 75% 값을 한번 볼까요? 한번 여기서 이제 그림을 보면 요 프리퀀시를 보면 대략 요 평균이 미인이 0.13이니까 여기에 0.1이 여기는 0.13이니까 한 요쯤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앵글 어택은 여기 미인이 0.3인데 앵글 0.3 요렇게 중간이죠. 그죠? 그러고 보니까 이게 요 중간 줄되어 있는 것은 메디안 정도 값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니멈 25% 이 값이 0.03이고 그리고 0.07은 0.07은 50%고 여기 0.07이니까 대략 요 50% 요거인 걸 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0.24가 줄 거에 있는 거 보니까 이게 50% 메디안 값입니다. 그리고 75% 0.19가 되는데 여기 75% 0.19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메디안이고 25%고 75%가 되고 미니멈과 맥시멈 물론 맥시멈은 다 1일 것입니다. 1로 되어 있고 1로 되어 있죠.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점이 이렇게 동그란 걸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이상적인 그런 일반적인 요 모양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아웃라이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표현할 때 전체 이 아웃라이어 그러니까 전체 경량에서 벗어난 데이터들이 전체 그 데이터 영향을 주게 되는데 여기서는 요 박스 플러스 보여준 것은 요 한 4개 정도 포인트 여기서는 SSDT에서는 이런 위에 열 몇 개가 되나요? 그 다음에 밑에 SSP를 보면 아웃라이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파트는 이런 경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값을 얘기를 할 때, 이 값은 자체는 그럼 이걸 어떤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상관관계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이 6개의 상관관계가 있을 때 다 노멀라이즈 시켰으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코릴레이션 한번 보고자 합니다. 코릴레이션은 각 칼럼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데요. 여기 이제 코릴레이션 되는 요 스케일 된 값에다가 스케일 민맥스로 해서 이제 요 코릴레이션이 피어슨의 개수 통계에서 피어슨 개수라는 얘기를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코릴레이션 이렇게 하고 이 값을 한번 보면요. ASM 데이터 보면 여기서 보면 프리퀀시 1령이고 마이너스 0.27이고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 보면 1에 가까울수록 크기가 1하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서로 선형관계가 있거든요. 그럼 프리퀀시는 뭐 확실하죠. 이거는 뭐 자기니까 결국 이 대각 행렬에 있어서 이 대각 부분은 다 자기 자신과의 상관관계니까 그대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앵글 어택은 프리퀀시가 늘어날 때 앵글 어택은 마이너스 0.27로 이 정도의 비율로 줄어드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상관관계 보면 프리퀀시와 코드 랭스는 상관관계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변수들 간에 과연 진짜 다 독립일까 서로 간에 연계 관계가 없고 완벽히 선형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독립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값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서 관계 있는 것은 종속 변수 SSP 원리로 따지면 이 5개의 변수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고 마지막 요 SSP에 대해서만 이 프리퀀시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예, 프리퀀시가 높아지면 SSP는 낮아집니다. 앵글 어택은 높아지면 SSP 낮아집니다. 코드 랭스가 길어지면 SSP 줄어듭니다. FSV 벨록스라 되어 있는 것이 늘어나면 얘가 같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요 SSP는 자기 자신이니까요. 요 상관관계에서는 요 마지막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이 값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그림을 표현했을 때 이제 상관관계가 요 마지막 거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 요거 상관관계를 보통 그림 표현해 줄 때 이제 아까 매트플라이플랫에 있는 요거 이제 보여주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매트릭스 형태로 이제 데이터 이렇게 해서 이제 딱 보여주고 싶습니다. PLT에 show 이렇게 하면 매트릭스 형태로 딱 보여주면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00 되어 있으니까 보기가 좀 그러네요. 아마 00은 여기 차례대로 frequency, angle attack 여기 차례대로 되어 있겠죠. 네, 그래서 해보면 여기에 각각 똑같을 겁니다. 여기 xtix라는 걸 붙여서 이제 길이가 레인지에 요 0부터 6까지 되어 있는 것을 5까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call and data의 columns 아까 이름이 이거였잖아요, 그죠? 네, 요 이름을 columns를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0부터 5까지 요 컬럼을 하나씩 틱을 거기 붙인다는 얘기고요. y틱도 똑같이 이렇게 붙여서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각각 프리퀀시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이 노란 게 1이고 요 파란 게 이제 값이 되어 있는데 이거 아무래도 이것도 값이 어떤 스케일에 대해서 보여주면 좋겠죠. 그 PLT의 컬러가 이렇게 해서 보면 지금 옆에 1이 되고 근데 그림을 딱 보면 우리가 원하는 SSP에 요 마지막 요 5개 값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요 값을 보니까 요 색깔에 따라서 어떤 상관관계가 큰 거, 연두색이 제일 큰 거죠, 그죠? 그럼 FSVELOX라는 값의 SSP가 가장 상관관계가 높구나 라는 것을 양의 상관관계가 높구나 라는 것을 요 그림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관계를요, 이제 이 다양한 실험에서 주어진 데이터의 예를 가지고 이제 이 피팅해주는 값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만 쉬었다가 이제 이거를 보통 얘기하는 머신러닝의 툴인 이제 사이클러닝이나 딥러닝에 쓴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요 다수의 선형 모델하고 뉴럴 네트워크 모델에 따라서 이렇게 해보는 예를 이제 앞서 SK 사이클런을 쓰거나 통계 모델을 쓰거나 해서 실험 변수를 설명하는 요것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